그분 말씀을 듣고 공매로 낙찰받아서 낭패를 본 사람의 입장을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쉽게 얘기하신 분들은. 읽어보니까 지금 뭐? 들으면 들을수록, 보면 볼수록 돈이 되는 방송. 유튜브에 없는 100% 공매에 관한 기술. 안녕하세요. 저는 주교빈입니다. 오늘도 25강 우리 전일본 교수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매의 신! 전일본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매의 신! 교수님, 예. 오늘은 25강 비세금 압류 공매 이해와 국유재산 36개월 할부 납부, 또 비압류 공매 공고문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 텐데 말이 너무 어려워요. 내용도 많고. 어떤 그렇습니다. 내용인가요? 여기 보면은 이제 비압류 공매. 그러면 압류 공매가 있고 비압류 공매가 있다 그랬죠? 네. 압 하나 있고 국수유당 국공기금은 비압류 공매겠죠? 예. 간단하죠? 네. 예. 그다음 두 번째 거기 보면 국유재산 36개월 할부 납부. 네. 이게 왜 이슈가 되냐면 경매는 법원에서 하는 경매는 할부 납부라는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매는 국수유당 국공기금이 9개나 되다 보니까 예. 그중에 이상한 놈이 있다라는 거예요. 국유재산 같은 경우는 국가가 매각하는 재산 같은 경우는 할부로 36개월 돈을 납부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마치 그게 장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국 36개월도 돈 있어야 납부하잖아요. 예상이잖아요. 나눠서 이렇게. 나눠서 내야 되는 거니까. 그게 뭐 특별한 제도인 거 뭐 공짜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할부 납부도 돈은 내야 되잖아요. 다만 납부할 기간이 36개월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특별한 제도가 아니에요. 특별한 제도가 아니고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국유재산 36개월 할부 납부 여기 보이죠? 네네. 여기 보면 네. 여기 공고 내용, 체결, 예, 계약 체결. 공고 내용, 계약 체결 및 대금 납부 방법 네. 한번 읽어보세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낙찰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 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기납부한 입찰 보증금은 계약 보증금으로 자동 전환되므로 나머지 부족분은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입찰 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낙찰자는 계약 보증금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예. 와. 그다음에 매매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잔대금 전액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매매 계약은 해지되고 계약 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다만 토지에 한해서 매각 대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 대금을 3년 이내 기간에 걸쳐서 나눠낼 수 있다. 수도. 그래서 이게 공매 같은 경우는 이런 공고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이게 뭐 쇼킹한 일이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교부님한테 내 집을 팔면서 네. 돈을 36개월로 한 달에 100만 원씩 주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파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네네. 그거는 이 국유재산 같은 경우는 뭐라고 나왔어요?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는 그 매각 대금을 3년 이내에 기간에 걸쳐서 나누어 낼 수 있다. 이렇게 했으니까. 낮은 이율로. 예, 그러니까 나누어서 낼 수 있으니까. 저금리. 예, 여기 36개월 할부로 납부할 수 있다. 이게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거지. 일시불로 내는 것보다는 그렇게 또 생각하면 또 특별한 경우고. 덜 부담스럽죠. 그래서 덜 부담스럽기는 스럽지. 그래서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할부로 낙찰 받아서 돈을 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압류재산 같은 경우는 없어요. 항상 우리가 공매 물건의 특징과 장점은 또 다양성은 국수유당, 국공기금 이거죠. 압류재산 빼고 나머지 국공기금, 국수유당 국공기금은 비압류 재산. 꼭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제 여기 2021년 제4회 수탁재산 공매 공고라고 나와 있죠. 오랜데요? 예, 그렇죠. 여기 보면 일반 조건 한번 읽어보실래요? 일반 조건. 예. 매매 목적물에 표시되지 않은 물건, 등기 및 미등기 부동산이나 쓰레기 등 명도나 철거는 매수자 책임이고. 수도. 이제 거기다가 네. 우리가 안 봐도 비디오란 말 있잖아요. 네네. 거기다가 하나 맨 위에다가 하나 써놔요? 시청자 여러분도 적으세요. 몽땅 매수자 책임이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파는 측에서는 전부. 책임 안 지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나 이거 몰랐는데요라는 소리를 0.1도 못 하게끔 공고문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내겠다는 거예요. 경매는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는
몽땅 다 매수자 책임이다. 이래 안 해요. 이의신청, 즉시항고, 매각가 결정 시설신청, 매도인의 담보 책임, 국가배상법 이렇게 5가지로 낙찰자를 구제해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매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는 아주 민주적이고 아주 법치주의 국가에 적합한 매각 절차예요. 네. 그런데 공매는 그걸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민주적이지가 않구나. 아니 뭐 민주적이라기보다는 민주적이지 않는다는 것보다는 조금 이런 문구가 많아. 이런 문구를 좀 시정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책임질 수 없는 것들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라고까지 좀 적어주고 파는 사람이 아니 내가 물건을 팔면서 교비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알아서 해. 그럼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잖아요. 네. 매도자가 알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는 여기까지는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여기까지는 주의해야 되고 여기까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면서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거는 몽땅 다 뭐야 한번 읽어봐요 다시. 매수자가 뭐다고 시작. 매매 목적물에 표시되지 않은 물건의 명도나 철거는 매수자 책임이며 예. 매매 목적물에 표시된 미등기 건물에 대한 행정관청의 무허가 건물 철거 명령에 따른 철거 책임과 철거에 따른 매매 목적물의 감소로 인한 손해도 매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오케이 또 네. 이 항 한번 읽어봐요. 입찰 물건의 공부 및 지적상의 하자와 환지 등으로 인한 감정평가, 미등기 건물 및 기계기구 등의 행정상 규제, 구조, 규격, 품질, 수량 등이 입찰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도 현 상태로 매수하는 것으로 하오니 공부 열람 및 관할 관청을 통한 사전 제한 사항 확인, 현장 답사 등 대상 물건 확인을 필히 수행하신 후 응찰해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다. 응찰자에게 이거 나 더 이상 안 읽어도 이제 나오네 답이. 그래요. 뭐 이거 다 응찰자한테 책임지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럼 내가 하나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게- 뭐 이거 이 말 듣는 이 관계자분들은 오해하지 마세요. 그쪽에서는 뭐 하세요 그러면? 누가 쓴 거야 이거? 아니 공부하면 아니 그러면 우리 그 담당자분들은 뭐 하세요? 무서운 내용이네요. 예. 그러니까 공매 물건이 경매보다 쉽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은 이 공고문을 한 번도 안 읽어보신 사람일 수 있어요. 응? 공매를 너무 쉽게 말씀하신 분들은 이 공고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소송 한 번도 안 해보는. 공매로는 입찰을 많이 해서 돈을 벌었는지는 모르지만 공매로 그분 말씀을 듣고 공매로 낙찰받아서 낭패를 본 사람의 입장을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쉽게 얘기하신 분들은. 읽어보니까 지금 모든 게 다 누구 책임이에요? 낙찰자 책임이잖아요. 네. 그러니 공매 물건은 경매보다 더 10배 정도 더 신중해야 한다라고 얘기해야지 맞아. 공매 물건은 경매보다 쉽다라고 얘기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 그건 안 된다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좀 읽어보라 하는 거예요. 공매에 접근하신 분들 진짜 부탁드립니다. 공매는 경매보다 10배나 더 신중하고 확실하게 접근해서 자료나 현장 조사를 해서 낙찰 받아야 낭패를 보지 않지 권리 분석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국유재산 이런 걸 이유로 공매가 쉽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말을 듣고 공매에 접근하면 낭패 보는 일이 없을 때는 문제가 안 돼요. 진짜 쉬워요. 네. 그런데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졌을 때는 여러분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책임을 다 누가 지기로 돼 있으니까 매수자가 지기로 돼 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죠? 예. 읽어보면 다 마지막에 누가 책임진다고 다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정리합시다. 오늘 주제가 뭐였습니까? 오늘 25강 예. 비세금 압류 공매 이해와 국유재산 36개월 할부 납부 또 비압류 공매 공고문.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매 그러면 압국수유담 국공기금 이 9가지 중에 압이 압류재산이고 재산. 국수유담 국공기금이 비압류 물건이었죠. 예. 이거 꼭 구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매 물건 중에 국유재산 같은 경우는 36개월 할부 제도가 있으니까 이런 물건은 돈이 없는 분들은 당장 없는 분들은 낙찰받아서 할부로 납부할 수 있다. 그 다음 공고문을 보니까 수탁재산 같은 경우는 꼭 뭐 수탁재산뿐만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매 물건은 모두 다 공고문을 꼭 봐야 된다. 공고문 안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공고문을 봐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읽어보니까 공매가 경매보다 쉽지만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공매는 경매보다 10배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공매는 경매보다 10배 더 신중해야 한다. 예. 네. 여러분 공고문도 잘 읽어보시고 낙찰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25강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강의에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유튜브에 없는 100% 공매 기술!